때는 바야흐로 1980년대 중반,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는 심장병 치료를 목적으로 동맥을 팽창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줄 신약을 개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상실험 중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래 예상했던 양만큼 심장 관상동맥의 혈류량이 증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또 튀어나왔습니다. 법적으로 임상실험이 중단되면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참가자들로부터 약을 반납받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남성 참가자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약 반납을 거부했던 겁니다. 그중 일부는 오히려 부작용도 감수할 테니 약을 더 받을 수 있겠냐는 부탁을 해왔고, 또 일부는 몰래 실험실로 숨어들어 약을 절도하기도 했죠. 화이자 연구원들은 이유가 궁금해 물어봤더니 남성들이 복용 후 성기의 강직도와 발기력이 뚜렷하게 좋아졌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비아그라 이야기입니다. 40대 이상, 아니 요즘은 20, 30대 젊은 남성들도 심각하게 복용을 고민해봤을 바로 그 약이죠. 여기에는 우리 인체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속의 동맥과 정맥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맥이 팽창해도 주변 정맥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지만 남성의 성기에는 동맥과 정맥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이 팽창하면서 정맥이 압박을 받는, 즉 넓어진 동맥을 통해 유입된 혈액량이 많아지지만 그 혈액이 정맥으로 빠져나가지는 못합니다. 동맥에 눌려 정맥이 강한 압박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 약을 복용했을 때 혈액이 성기 주변에 고여있게 되는, 즉 발기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입니다. 이에 화이자는 즉각 또 다른 임상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약 20분간 발기 지속 효과가 밝혀졌습니다. 통증도 없었고 성적 자극이 없을 때는 발기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었죠. 화이자를 초대형 제약회사로 성장시킨 비아그라가 이렇게 탄생한 겁니다. 1998년 출시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약 중 하나가 됐고 많은 남성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켰는데요. 발상을 전환해 수많은 남성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었듯 지금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고 나사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의 실마리를 제시한 한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몇 년 전 사랑하는 언니를 암으로 떠나보낸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고통만큼이나 그녀를 절망에 빠뜨린 것은 점점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던 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 정작 근육이 무너져 내리며 생명력마저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것이죠. 결국 형부랑 사랑하는 두 아이만 남기고 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언니를 보며 강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먹어서 몸이 좋아지는 약은 수없이 많은데 왜 피부에 발라서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말이죠. 피부는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인데 지금까지는 미용의 영역에서만 다뤄졌을 뿐 건강의 관점에서는 철저히 외면당해 왔습니다. 바로 그 물음에서 출발한 도전은 마침내 상식을 뒤흔드는 발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사조차 풀지 못한 난제를 해결했죠. 나이가 들수록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근육 손실, 이 문제를 피부에 바르는 방식으로 정면 돌파하며 전 세계 40조 원 규모의 거대한 시장을 처음으로 열어젖힌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EX 헬스케어의 이용희 대표입니다. 제가 나사도 풀지 못한 난제라고 강조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주에 처음 도착하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근육 손실이라고 합니다.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인데 그도 그럴 것이 근육이란 중력에 저항하며 몸을 움직이기 위해 발달한 인체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매주 1%씩 손실된다고 하죠. 그래서 나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 운동장비와 식단을 도입했지만 이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고작 우주정거장에 체력단련장 만들어서 매일 2시간씩 운동시키는 기초적인 해결책 정도만 제시했을 뿐입니다.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이 근육 붕괴인 겁니다. 더 활발하게 우주를 정복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지만 아직 전 세계 그 어떤 정부, 기업, 기관도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용희 대표는 이 근육 손실의 문제를 세계 최초로 피부에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잠시 이 대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피부에서는 다양한 분비물을 인체 내부로 분비를 하게 되면서 다양한 신호를 조절을 하거나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조절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로 우리가 햇빛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햇빛이 자극원이 돼서 피부에서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햇빛으로부터 피부가 자극을 받아서 분비된 엔돌핀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호전달 정보 체계에 따라서 혈관을 타고 멀리 있는 그 뇌세포로 이동을 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자극하는 신호를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피부에서 다양한 기관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분비물 중에 근육으로 이동을 하고 근 손실과 관련되어 있는 신호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양과 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부스팅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표님은 상당히 젊은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선구자입니다. 피부에 바르는 것만으로 근손실을 방지해주는 기존에는 없는 시장이니까요. 원래 미국에서 먼저 성과를 낸 후 한국에 상륙했죠. 그럼 그 기술을 조금 살펴볼까요? 근감소증은 원래 근육이 줄어드는 생리적인 현상을 지칭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근감소증의 신체적 능력을 제한해 낙상, 대사질환 등 질병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2017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질병 코드를 부여받았습니다.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독립적인 질병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근육 손실이 인간의 건강과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근육량은 20세 전후에 정점을 찍습니다. 이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30대 이후에는 10년마다 약 3에서 8%씩 근육이 줄어들고 60세를 지나면서는 그 감소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결국 80세가 되면 젊었을 때 근육량의 절반 가까이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노인분들 중에 비만처럼 보이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근육이 단순히 움직임만 담당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육은 혈당 조절, 체온 유지, 면역력 강화, 장기 보호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거의 모든 기능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당뇨병, 심혈관 질환, 낙상과 골절, 심지어 조기 사망 위험까지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 되죠. 나이가 드는 것도 서러운 마당에 60세 이후에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근육 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60세 이후에는 근육량을 늘리는 문제가 아닌 근육을 지키는 방식으로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찾아낸 것이 엑소좀 그리고 마이크로 RNA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사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지만 우리 몸속 세포는 계속해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세포들이 신호를 주고받을 때는 입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50에서 150나노미터 크기의 작은 택배 상자를 주고받는데 이 택배 상자가 바로 엑소좀입니다. 그리고 엑소좀은 외부뿐 아니라 내부로도 분비되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는 단백질, 지방, RNA와 같은 중요한 분자가 들어있고 다른 세포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지시합니다. 또한 겉표면이 세포막과 동일하기 때문에 몸 안의 어느 장기, 어느 조직이든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어 근육의 성장, 재생, 면역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하죠. 처음 엑소좀이 발견됐을 때는 세포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로만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세포 속을 드나들며 신호를 전달하는 우체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포 외 소포로 공식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근육 손실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것은 근육 내부에서 근육을 갉아먹는 효소 유전자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운동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이 효소 유전자가 활발하게 작용하므로 근육 손실을 피할 수 없죠. 그런데 만약 이 근육을 갉아먹는 녀석들의 활동을 강제로 멈추도록 지시하는 물질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비밀이 바로 마이크로 RNA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세포가 분비하는 엑소좀이라는 작은 택배 상자 안에는 단백질과 지방 같은 중요한 분자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마이크로 RNA입니다. 2024년 빅터 앰브로스 미국 매사추세츠 의대 교수와 게리 러브컨 하버드대 의대 교수가 이 존재를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마이크로 RNA는 다른 유전자의 활동을 통제하는 감독관과 같은 존재로 세포가 불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게 막거나 이미 진행 중인 합성 과정마저 중단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마이크로 RNA를 이용해 근육을 갉아먹는 유전자의 활동을 멈출 수 있다면 어떨까? 만약 가능하다면 근육 손실이 사라지거나 최소한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로 이용희 대표가 찾아낸 방법입니다. 그녀는 근육으로 향하는 엑소좀의 양을 늘리고 그 엑소좀 안에 담긴 마이크로 RNA 중 근육을 지키라는 신호를 가진 녀석을 선택적으로 강화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을 갉아먹는 유전자의 활동은 차단되고 근육을 보존하는 힘이 극대화되는 원리인 것이죠. 지금까지는 피부라는 존재를 단순히 미용의 관점에서 바라봤지만 이 대표는 피부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고 이 덕분에 세계 최초로 바르는 근손실 방지 크림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해 4월 피부율의 엑소점을 통해 근손실 억제 또는 근생성 촉진 효과를 나타내는 조성물로 등록된 특허입니다. 그 어렵다는 일본 특허청으로부터도 독보적인 기술임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미국, 싱가포르, 중국 등의 특허 출원한 상황입니다. 해외 특허 출원도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올해를 빛낸 기업인 대상,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한국을 빛낸 인물 대상, 우수 특허 대상, 최고 경영 대상 등등 수상 내역은 다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그럼 근손실 방지와 관련된 효과가 증명됐을까요? 지난 2021년 11월 25일 글로벌 의학연구센터가 작성한 인체적용시험 보고서에 모든 효과가 증명되어 있습니다. EX 헬스케어의 더마핏을 이용해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했는데 더마핏은 이용희 대표가 개발한 바로 그 제품입니다. 연구팀은 2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운동량을 제한시켰습니다. 그 결과 팔, 다리, 몸통, 나아가 전체 근육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근손실이 실제로 유발되었죠.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즉 2주 동안 운동량을 제한하고 오로지 더마핏을 사용하도록 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골격 근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팔과 다리, 몸통까지 모든 부위에서 근육이 회복되는 결과가 관찰된 겁니다. 단순히 근육량만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을 흐르는 피의 흐름도 확연히 달라졌죠. 제품 사용 전후를 비교했을 때 혈류량은 평균 10.9% 증가하면서 수치상으로도 뚜렷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혈액은 산소와 영양분을 나르는 역할을 하는데 더마핏이 혈행을 개선시키는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제품을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 사용하도록 했는데 평소 다리에 쥐가 나 고통스러워하던 아버지는 쥐가 나는 횟수가 상당히 감소하셨습니다. 또 다른 실험도 있습니다. 하나은행 여자 농구단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실제 연구인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라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12명 중 9명의 선수가 더마핏 사용 후 골격 근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매일같이 과격하게 운동을 하는 시즌이 아닌 잠시 휴식을 취하는 비시즌 중 실시한 실험이었습니다. 사실 이 더마핏은 상당히 특이한 경로를 거쳐 출시된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FDA에 OTC에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잘 아시다시피 미 FDA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기관인데 FDA는 더마핏을 처방전 없이 사용 가능한 일반적인 의약품으로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미국 시장에 진출했죠.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면서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근손실 방지 제품이다 보니 헬스에 관심 있는 고객을 타겟으로 개인 피트니스 샵부터 시작해서 점차 입소문을 타고 중대형 헬스장까지 입점이 확장됐습니다. 운동에 진심인 일반인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폭발했고 아마존 브랜드샵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보디빌딩계의 살아있는 전설 로니 콜먼입니다. 미스터 올림피아 8회 연속 우승이라는 압도적인 경력을 가진 선수인데 더마핏을 만났던 2021년경 스테로이드 과잉으로 거동까지 불편해 재활 중이었습니다. 당시 더마핏은 선수들만 담당하는 헬스센터에 입점되어 있었는데 한번 시험 삼아 사용해보고는 직접 미팅을 요청해와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이집트 출신 세계적인 보디빌더인 빅라미 역시 비슷한 경로를 통해 더마핏을 경험하고는 직접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하루 훈련에 집중하면 2일 이상은 휴식을 해야 돼서 열심히 한 훈련의 성과가 사라지는 건 아닌지 걱정을 했었는데 제품을 딱 한 번 사용하였는데도 근육의 회복이 빨라짐을 바로 느껴 사용 이후에는 휴식기 없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었다는 후기를 들려주고 갔습니다. 이 입소문은 보디빌더를 넘어 백악관까지 퍼졌고 백악관 셰프와 미 대통령 주치의까지 직접 사용하기에 이르렀고 주일 미 대사관은 직접 납품을 요청해 오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이용희 대표는 미국에서 먼저 성공적으로 안착한 후 국내 시장에 진출한 특이한 사례인데 미국 시장에서의 입소문 덕분에 유럽과 중동, 인도와 동남아 시장에서 수출 문의가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카자흐스탄, 러시아, 일본 등에서도 대형 유통사들이 계약을 요청해 오고 있죠. 세계 최초로 시장을 개척하고 그 효과가 증명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나 봅니다. 우선 근손실 방지 크림 더마핏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샤워 후 바디로션으로 사용하면 되니까요. 제품은 총 3종류입니다. 스트렝스, 엑스트라 스트렝스, 스컬프트인데요. 우선 스트렝스는 현재의 근육을 유지하고 동시에 피부 케어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운동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의 근육을 지키고 싶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엑스트라 스트렝스는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인 분들이 사용하시는데 근육량이 줄면 허리와 무릎도 약해져서 골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스컬프트는 여성분들이 사용합니다. 다이어트로 살은 빠졌는데 셀룰라이트 등이 보기 흉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하면 팔뚝이나 옆구리, 뱃살은 빠지지 않는데 스컬프트는 셀룰라이트 관리도 가능하고 축 처진 나이살 관리에도 유리하죠. 각 제품마다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무조건 이걸 써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한 개씩 다 사용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맞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엑스트라 스트렝스를 바디로션으로 사용하고 있고 바른 후 기분 좋은 화함이 있어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인터뷰를 인연으로 더마핏 제품을 제 채널 구독자분들께만 최대 할인해주기로 하셨는데요. 그리고 모든 구매 고객께 여행용 30ml 제품을 선물로 보내드리기로 하셨으니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구매 링크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근육 케어 그림 시장을 제가 40조 원 규모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규모는 아직 추정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니까요. 한국인이 시장을 개척한 만큼 이용희 대표 그리고 EX 헬스케어가 원대한 꿈을 꾸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래를 디시멘터리가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